마른 체형의 배신 보이지 않는 위협, 고지혈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은 흔히 살찐 사람만의 병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 착각은 혈관에 시한폭탄을 숨겨놓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체중 뒤에 숨겨진 대사적 역설의 진실을 이제부터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체중계의 숫자가 때로는 위험한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체중에 비례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혈관과 대사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BMI 20으로 정상 체중이라 할지라도 TOFI, 즉 신 아웃사이드, 팻 인사이드, 다시 말해 마른 비만일 수 있습니다. 겉은 말랐지만 속은 찐 상태인 것이죠. 체중은 정상이지만 장기 사이에 악성 내장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놀랍게도 저체중의 역설도 존재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스텐트 시술 후 저체중 환자가 정상 체중이나 비만 환자보다 관상동맥 석회화 비율과 심혈관 합병증 발생률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체형별 대사 위험도 진단 매트릭스를 통해 우리의 몸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비만은 전신 체지방 과다가 특징이며 근육량은 비교적 유지됩니다. 핵심 발병 기전은 절대적인 칼로리 과잉 섭취이며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 동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마른 비만 또는 스키니 팻은 체지방률이 정상 범위를 초과하고 근육량이 부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내장 지방에서 유리지방산이 방출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 핵심 기전이며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4배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체중의 경우 전신 영양 불균형과 극심한 근육량 결핍을 보입니다. 대사 엔진인 근육의 부재로 인해 지질 대사율이 급감하며 관상동맥 석회화 및 전신 염증 취약성이 증가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간을 공격하는 독성 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얇아도 배만 볼록하게 나왔다면 사실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복부에 집중된 내장지방은 피하지방과 달리 분해가 잘 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유리지방산을 혈액으로 뿜어냅니다. 이 유리지방산은 간으로 곧바로 이동하여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폭발적인 합성을 촉진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치명적인 염증 물질을 생성하는 핵심 주범이 됩니다. 내장지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바로 사라진 대사 엔진, 즉 근육량 결핍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과 지방산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대사적 창고 역할을 합니다. 마른 체형과 저체중은 필연적으로 근육량이 부족합니다. 이는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를 태울 엔진이 없다는 뜻으로 기초대사량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연소되지 못하고 남아도는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혈액 내에 중성지방 형태로 축적되어 혈관 속 잉여 지질을 만듭니다. 나아가 근육 부족은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결국 혈당 조절까지 어렵게 만들어 당뇨로의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근육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몸의 대사가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탄수화물 편식의 나비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죠?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 해답은 믹스커피와 빵에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간의 대사작용을 통해 이 남아도는 당분은 즉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고 이는 내장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식사량이나 칼로리가 적더라도 믹스커피, 빵, 면 등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반복 섭취하게 되면 우리 인체는 대사를 지방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적응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불감증이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통제 불능의 영역, 바로 유전과 호르몬입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체질적으로 간에서 LDL을 분해하는 능력이 결함된 유전 질환입니다. 생활 습관과 무관하게 LDL 수치가 160에서 190 mgdl 이상으로 지속됩니다. 부모나 형제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 및 기저질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폐경기에는 혈관을 보호하던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감하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LDL 콜레스테롤 분해 능력을 감소시키고 신장 기능 저하와 같은 만성 신질환은 체내 지질 대사율을 떨어뜨려 고지혈증 위험을 높입니다. 마른 고지혈증 환자는 일반적인 BMI 지표만으로는 위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체중계 너머의 진짜 지표들을 통해 정밀한 바이오마커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포지질 단백질 B, 즉 APOB는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모든 나쁜 지단백 입자의 총합입니다. 입자가 작고 단단한 스몰 댄스 LDL의 실제 파괴력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로 90 mgdl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은 렘넌트 콜레스테롤입니다. 이는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혼합물로 혈관을 순환하며 만성염증과 내피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잉여 지질 찌꺼기 독소입니다. 30 mgdl 이상이면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TGHDL 비율은 중성지방을 좋은 콜레스테롤로 나눈 값입니다. 마른 체형에 숨겨진 인슐린 저항성을 파악하는 핵심 수치로 4.5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이러한 정밀한 바이오마커들을 통해 우리 몸에 숨겨진 위험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이제 식단 교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섭취는 하루 300mg 이내로 제한하되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 악순환을 만듭니다. 피해야 할 식단은 정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입니다. 흰쌀밥, 흰빵, 믹스커피, 삼겹살, 버터, 가공육 등이 대표적이죠. 대신 현미, 귀리, 통밀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와 같은 오메가-3 및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간식으로는 과일 주스, 설탕, 초콜릿 대신 생과일과 무지방 요구르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당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단 교정의 두 번째 단계는 대사 엔진을 지키는 방어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른 체형의 고지혈증 치료는 근육량 보존과 지질 배출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0에서 1.5g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대사량 증진과 근육 합성을 위해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 달걀인자 등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하루 25g 이상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조류, 채소,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잉여 지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여 우리 몸의 대사 엔진을 튼튼하게 지켜야 합니다. 운동은 근력과 유산소의 완벽한 톱니바퀴 같은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근력 운동만으로는 LDL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운동의 결합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주 150분에서 300분 정도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지단백 분해 효소를 활성화해 중성지방을 직접 태우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은 주 23회 대근육 위주로 진행합니다. 짧은 무산소 활동으로 포도당을 주로 사용해 지질 개선 단독 효과는 적지만 대사 엔진인 근육을 키워 기초대사량을 영구적으로 높여줍니다. 골든 타이밍 팁을 드리자면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배치하면 내장 지방과 체지방 감소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화 요인으로 수면과 스트레스의 굴레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식단과 운동을 완벽하게 통제해도 야근과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관은 망가집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하루 7시간 미만의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늘려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 요소를 강제로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코르티솔의 역습입니다. 또한 야식은 치명타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늦은 밤 섭취하는 음식은 인슐린 활성도가 떨어진 시간대라 곧바로 간에 중성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 흡연조차 혈관 탄력을 저하시키고 혈액 점도를 높이며 알코올은 중성지방 상승에 직격탄이 됩니다. 결국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혈관 내 지질 축적과 끈적한 혈액을 유발하고 이는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 촉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른 고지혈증 탈출을 위한 대사균형 블루프린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EAT, 식단의 재설계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믹스커피와 빵을 끊고 통곡물과 같은 복합당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0에서 1.5지을, 식이섬유는 25지 이상 꾸준히 섭취하며 포화지방 대신 등푸른 생선과 불포화지방산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은 MOV, 움직임의 최적화입니다. 주 15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연소시키고 주 23회 전신 대근육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엔진을 건축해야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 순서로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LIV, 일상의 통제입니다. 하루 7에서 9시간 수면을 확보하고 야식을 금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LDL, 중성지방, APOB 수치를 추적 관찰하고 유전이나 기저질환 요인이 있다면 전문의 상담 및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마른 고지혈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길입니다.